안녕하세요. 단원이 제시와 단호의 에디터 레아예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20만 구독자 돌파해서 그 기념으로 댓글 읽기 이벤트를 한다고 맞아.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맞아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온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Q&A 답변 시간을 오늘 처음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호TV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거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폭식이랑 요요 주제를 가지고 단호이가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리도 폭식이 궁금한가 봐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 식단을 챙기다 보니까 온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고 폭식해요. 하나만 먹어야지 해도 결국 왕창 사서 폭식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먹을 거 생각뿐이에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다이어트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내 24시간이 너무 다이어트에 잠식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의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레아님한테 고양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레아님 좀 고양이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초콜릿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남과 동시에 초콜릿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되고 더 먹고 싶어지고 괜히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관심사를 좀 흐트려 놓는 게 좀 필요해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일, 내 공부, 나의 관계도 중요하고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고 다이어트로부터 조금 한 발짝 멀리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죠. 다이어트 말고 다른 주제의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요요가 일어나면 더 살 빼기가 힘든가요? 처음 다이어트보다 속도가 더 많이 더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폭식 요요를 몇 번 반복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처음보다 빼기가 더 힘든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다이어트랑 요요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고요. 우리 몸은 절대로 지방을 안 놓고 싶어 해요.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첫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굶거나 절식을 해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뇌는 정말로 똑똑해서 금방 학습을 해요. 이 몸이 나를 굶겨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음식이 지금 막 폭포수처럼 들어오네? 좀 들어오는 김에 이걸 잔뜩 쌓아놓자. 그래서 예전보다 똑같이 먹어도 더 잘 찌는 체질이 되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덜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처음만큼의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왔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보시고 진짜 꾸준하고 진득하게 이제 식습관도 바꿔나가고 운동하는 습관을 아예 내 것으로 만들자고 하게 되면 그 또한 빠집니다. 내 뇌를 안정시켜야 돼요. 얘는 나를 굶기지 않아. 굳이 지방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겠구나. 필요한 만큼의 지방을 쌓아두면 되겠구나. 충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최대의 적은 탕수육도 아니고 피자도 아니고 조바심이라고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바심이란 영역 때문에 다이어트를 마라톤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오늘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먹었으면 잠들기 전에 되게 뿌듯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과식을 안 했으면 다음날 아침에 되게 개운하잖아요. 그런 내 몸의 좋은 상태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이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폭식을 한 다음 날의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식을 했으니까 허기가 질 때까지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폭식했으니까 다음날은 굶어야 돼. 그래야 폭식한 걸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맞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폭식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도 되고 맞아. 그거를 끼니를 굶음으로써 만회를 하고 싶어 그치. 하고 그런 마음이 막 스멀스멀 맞아. 올라오거든요. 폭식을 한 다음에 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아 내가 만회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절식이나 단식은 또 다른 폭식을 무조건 부릅니다. 그치. 네. 유유가 결국 오는 거죠. 식욕은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예가 되거든요. 그냥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 식욕이 언젠가 폭발하게 되면은 또 다른 폭식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식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드세요. 그런다고 절대 살찌지 않고 음식으로 만회하려고 하기보다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걷고 양치하면서 스쿼트라도 맞아, 좀 맞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만회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연골이 다를 때까지 막 과하게 운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쩌다 그렇게 한번 폭식을 한 거는 살 그렇게 많이 안 찌고요. 과식이 생활화가 돼야 우리 몸이 살이 그때부터 점점 찌지 잘 하다가 가끔씩 이런 거는 우리 몸이 그것 자체를 뭔가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맨날 그래. 그게 굉장히 반복적이야. 그러면은 내 몸이 아 지금 들어오는 이 영양소 양에 내 체중을 맞춰야겠다 하면서 세트 포인트라는 걸 올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충분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괜찮은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가끔씩 과식을 하는 거. 그런 것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먹을 때 그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계속 폭식과 유유로 나쁜 습관이 지속돼요. 다시 예전 몸매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땐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 중에 정신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달아주셨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바심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조바심이라는 거는 계속 내 마음을 좀먹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 같고 한번 조바심에 휩싸이게 되면은 진짜 잘 할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연결고리처럼 계속 물고 물더라고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m 달리기를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똑같이 하는데 네. A라는 애는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와요. B라는 애는 100m 앞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다른데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여자친구를 보러 달려가는 그 100m와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와서 달려가는 그 100m가 같은 100m인데 기분이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르요. 너무 괴롭게 하는 달리기랑 막 기쁨에 찾아가는 달리기랑 정말 다르겠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걸린다. 최소한. 그 3개월을 호랑이한테 쫓기듯이 막 울면서 괴롭게 조바심 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건가? 아니면은 그 3개월 후에 좀 더 달라진다. 좀 더 행복한 나. 좀 더 건강한 나. 나 스스로 사랑하는 나를 상상하면서 즐겁게 할 건가는 자신의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만 굳이 할 거라면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거를 좀 긍정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동기부여보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놈의 이 뱃살 때문에 내가 지금 살을 빼야 돼. 바지를 못 입어 짜증나 뭐 이러면 헬스장 가서도 막 달리기를 하면서 너무 싫어 막 살 뜯어내고 싶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운동하러 왔어. 일단 내 모습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쵸. 대견하지 이제. 운동을 하다니 난 진짜 대단해. 잘했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풀떼기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샐러드를 챙겨 먹었더니 나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변했다. 멋있어.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고 아주 작은 거에도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 이게 나중에 진짜 커지는 것 같아요.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들 치킨집에 갔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샐러드를 사갔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진짜로? 네,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다음이 어렵지 않아지고 나중에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레아님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다이어트 유지하는 거는 진짜 심리의 여행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내 자신이 내 편이 돼주고 나를 계속 다독거리고 나를 응원해주면서 이 기나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오늘 잘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잘했다. 멘탈 관리를 잘 하시길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그러면 다음번 Q&A 때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